안녕하세요. 네, 이선아입니다. 오늘 올해 첫 강의 1, 2월 기본 이론 강의 개강일인데요. 아마 개강일이라서 또 여러 가지 부푼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많이들 일찍 나오신 것 같아요. 저희 수업 시간이 아침 9시부터라서 사실 약간 빠르긴 한데 전체 시간 안내해 드리면 9시부터 시작해서 1시 반 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나면 1시 조금 넘어서 끝날 거고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약간 넘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지간하면 1시 30분까지는 마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자 해요. 자, 기본 이론반 시작인데요. 오늘 먼저 인사할 때 이걸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사했으니까. 자, 오늘 받으신 자료부터 같이 확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직강직영상 선생님들은 추가적으로 스터디 신청서를 받으셨습니다. 요거는 인강에는 없는 자료인데요. 우리 직강 나오시는 선생님들, 직강 직영상 쌤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경우에 스터디를 구성해 드립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 스터디 신청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내일 중으로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스터디 진행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제출하시고요. 자, 그리고 1, 2월 강의 안내라고 해서 저희 강의 시작하는 주에 나가게 되는 전반적인 강의 안내, 공부 방법과 관련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 자료가 교육과정 익히 빈칸 자료, 빈칸 정리 자료라고 해서 텅텅 비어 있는 표 자료가 있습니다. 요게 1, 2월 달에만 그러니까 요 자료는 계속 나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비어 있는 자료는 1, 2월 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도 조금 이따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포 사이즈에 조금 큰 종이가 하나 있죠. 교육과정 영역의 구조도입니다. 구조화 자료에 해당하는 구조도인데요. 1, 2월 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 챕터 시작하는 시점에 구조도를 함께 그리고 구조화를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과정 들어갈 때 요 표 자료, 그림 자료를 함께 정리를 하면서 큰 뼈대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 1, 2월 달에만 있는 좀 특별한 활동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같이 그 부분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1, 2월 그 기본 교재는 아마 기본서라고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자료일 텐데요. 올해판 2025학년도 우리 2024년인데 우리 시험은 항상 학년도 개념이죠. 학년도 개념이라서 올해 보는 시험이 2025학년도에 교사로 임용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5학년도 그 교재입니다. 그래서 상권 아마 오늘 교재 받으셨으면 다 보셨을 텐데 요 상권 자료 있고요. 그다음에 학원 순서대로 나갑니다. 상학원 나가고 한 번씩 수업하다 보면 1, 2월 강의 처음 들으실 때 그 질문을 한 번씩 하세요. 1, 2월 달에 상학원 다 하냐고 진도 다 나가는 거 맞냐고 질문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나갑니다. 중간에 보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한 번 다 돌리게 될 거고 논술 작성 가이드라고 해서 이거는 기출 문제와 기본적인 논술 작성법을 안내하는 자료인데 요거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뀐 커리큘럼이긴 한데 작년 즈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일 봤어요. 예전 강의에서는 당장 오늘 수업하고 나면 화요일 날 모의고사부터 보죠. 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좀 가혹하지 않나 해서 2주차 화요일 날 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글쓰기 그 기본적인 작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을 오실 때는 상권이랑 함께 요 자료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A to G 가지고 오시고요. 상학원은 진도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 진도에 맞춰서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책이 무겁죠. 그래서 상학원 다 들고 다니셔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시작 자체는 상권부터 진행을 하니까 진도 맞춰서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강의 안내부터 하겠습니다. 1, 2월 강의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알고 오시긴 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이나 진행 방향이나 특징이나 그리고 쌤들이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 첫 번째 시간에 후닥닥닥 같이 확인을 할게요. 자, 강의 안내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전체 강의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저희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첫 번째 항목에 1, 2월 기본 이론반 구성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자, 1, 2월 강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우리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직 수업을 듣기는 들었다. 근데 잘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시험 준비를 위한 우리가 소위 얘기를 하는 시험 공부, 수험 공부라고 하는 공부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 공부를 하긴 했는데 학교에서 들은 정도라 되게 들쭉날쭉하죠. 우리 교직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스타일에 따라서 되게 많이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되게 적게 보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기본 베이스 자체가 되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가정을 하고 잘 모르고 이제 들으면 대충 더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 라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반인데 대신에 깊이는 조금 얕을 수 있어요. 전반적인 사항을 다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요 1, 2월 달에는 크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해와 구조화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나 이해가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하는 수준은 봤을 때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인출이 잘 되지는 않지만 책을 봤을 때 이거 이런 말이지. 이게 이런 뜻이야. 라는 게 이해가 되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각 영역별로 어떤 내용이 어떤 구조와 위계, 덩어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조가 설 수 있는 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큰 틀은 이러하다라는 구조가 잡힐 수 있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해와 구조화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첫 번째 모의고사 보기 전에 기본적인 논술 쓰기에 대한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갈 텐데 작년 시험, 이제 작년 시험이죠. 하루 차이로 어제까지는 올해 시험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작년 시험이 됩니다. 2024학년도 시험이. 작년 시험의 기조가 올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출제가 될지는 열어봐야 알겠지만 작년 그리고 재작년은 좀 덜했어요. 근데 그 이전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쓰는 방식 자체가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글을 쓰는 형식이나 방식이 채점에 영향을 좀 주는 시험이거든요. 특히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채점자 변수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점수를 덜 깎일 수 있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억울하게 점수가 깎이지 않는 서술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반부에 같이 한 번 더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큰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고 구조를 잡겠어. 그리고 3, 4월 달부터는 그 구조가 잡힌 부분의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요새 워낙 현장이랑 연관되는 문제들, 실제적인 영역을 활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보게 되는 게 3, 4월 강의고요. 그래서 주요 특징 부분 보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큰 구조화 자료가 매 챕터 시작할 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는 저희가 1월부터 7, 8월 강의까지 계속해요. 9월 달에도 하면 좋은데 시간이 진짜 너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당장 보시게 됩니다. 어떻게 오늘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수업 시작할 때 형성평가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기대되죠? 그래서 요건 다른 건 아니고 얼마나 맞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습을 억지로 시키는 것, 복습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만 따라가셔도 어느 정도 공부는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열심히 듣고 형성평가 준비하고 형성평가 보고 틀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가볍게라도 체크를 해보고 요게 계속 진행되시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공부가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논술 작성법 확인하는 거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자, 모의고사가 2번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2번 있는데
요거는 일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좀 이따 같이 볼 건데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1회차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요 1회차 모의고사에 대해서 개별 첨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와 계신 쌤들은 그냥 내고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 인강으로 듣고 계신 선생님들도 제출 일정이 있어요. 그 일정에 맞춰서 제출을 하시면 개별 첨삭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주차에 두 번째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는 개별 첨삭은 없습니다. 근데 1회차 모의고사 첨삭을 받으신 후에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수정해서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와 첨삭, 그다음에 스터디 운영,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직강 직영상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강쌤들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그거는 직강쌤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수업 진행 중에 그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강의 그 흐름은 이러하고 교재는 아까 보셨던 요 기본서, 우리 보통 기본서라고 하는 상하권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교재는 아까 봤던 구조화 자료, 요 두 가지가 메인 교재고 추가로 나가는 자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빈칸 자료 있었죠. 익히 빈칸 자료가 있는데 그건 채우라고 드리는 걸 수도 있고 개인 공부를 할 때 활용을 하라고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형성평가 자료가 추가적으로 매 시간 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보시면 3, 4, 5, 6, 7, 8, 9, 11월 전체 강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안내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강의 일정을 확인할게요. 우리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주요 사항들인데 다음 주 화요일 강의 2주차 화요일 수업이죠. 그때 첫 번째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보게 되는 모의고사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별 첨삭을 받게 되시고요. 2월 20일 날 보게 되는 2회차 모의고사 7주차 화요일입니다. 역시 이때 보는 모의고사는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첨삭을 받진 않고 현장에서 같이 함께 확인을 하고 우리 또 직강, 직영상 쌤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보시고 나면 바로 그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느냐 저렇게 쓰면 되느냐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그 1월 9일 날 보는 모의고사는 어쩔 수 없이 전체 범위가 아닙니다. 진도 나간 것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업한 것까지가 범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교육과정과 일부 교육 심리 파트가 들어갈까 말까? 그 정도가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모의고사는 조금 아쉽지만 그 실전이랑 똑같은 형태는 아닌 거예요. 대신에 물어보는 형식은 똑같을 겁니다. 똑같이 문제 있고 제시문 있고 배점 부분 있고 주제도 드릴 거기 때문에 실전하고 똑같은 연습을 하긴 하는데 영역이 조금 좁다. 근데 두 번째 보는 모의고사는 요때 진도 나간 것까지예요. 그래서 7주차까지 나간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는 범위와 동일할 겁니다. 자주 나오는 주요 영역질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모의고사 보시면 되게 그 속된 말로 쫄려 하세요. 그래서 잘 볼 수 있을까? 막 나는 논술 안 써봤는데 논술 별로 다들 안 써봤어요. 특별히 나 논술이 특기예요. 그래서 막 논술 쓰는 거 취미예요 하신 분들 잘 없잖아요. 다들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보실 때 보통 화요일 날 보잖아요. 화요일 날 보면 우리 이건 직강 인강쌤들 다 마찬가지십니다. 주말에 그 전주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문자로 주제를 물어보시면 요런 영역들이 나와요 라고 해서 제가 큰 주제 영역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면 해당 영역을 공부하고 오시면 조금 편하겠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가끔 그 논술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으시거나 암기가 근데 1월 달에는 암기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암기가 완벽하지 않아서 글 쓰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크신 경우에 어떻게 논술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느냐면 책을 펼쳐서 보고 책을 보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글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정말 의미가 없는 논술 쓰기 연습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근데 대신에 그거 나와요라고 딱딱 찍어드리진 않아요. 그 언저리 영역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영역을 공부하신 후 그걸 인출하면서 글을 쓰시게 되면 그게 자기게 돼요. 한번 그렇게 써보면 인출하면서 논술을 써보면 완전히 자기게 될 수 있어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전주 주말 즈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면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일요일 즈음에 문자 주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어디 이상한 데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문자로 주십시오. 카톡보다는 문자 확인이 더 그 용이하기 때문에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죠. 2월 10일, 2월 13일인데 이때가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가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월요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 날 개강했잖아요. 1월 1일 날 개강을 해서 설 연휴에 살짝 걸리는 그 시점에 쉽니다. 쉬어서 지금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점이 되면 죽을 뻔했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있으니까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어 라는 기분이 드실 텐데요. 요 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8주 수업을 해요. 8주 수업을 해서 월화 해서 동일하게 8주 수업을 하는데 요때 빠지고 아마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서 종강을 하게 될 겁니다. 8주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매 강의 형성평가 실시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1, 2월 달 형성평가 난이도랑 3, 4월 달 난이도는 좀 차이가 있어요. 1, 2월 달은 조금 더 평이하게 3, 4월 달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것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진도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자료는 5페이지인데 거기에 있진 않아요. 근데 요 순서가 저희 교재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 수업 들으셨던 쌤들은 아시겠지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진행 순서를 바꾸면서 그 교재 순서도 바꿨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5월 달부터는 항상 순서를 바꿔서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과정이나 심리부터 시작하는 순서를 쭉 했었는데 이론 강의할 때는 교육의 이해 파트부터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년 시험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서 약간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주요 영역들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초반부에 쌤들이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순서를 바꿨습니다. 보시면 교육의 이해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교육철학 요 세 가지 파트가 기본 영역이에요. 교육학 공부 시작을 할 때 교육은 뭘까? 그다음에 철학적 토대는 뭘까? 역사적 그 근본은 뭘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고 교육과정부터 하는 게 공부할 때 조금 편하기는 해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시간적 비중이 사실 좀 컸어요. 그래서 특히 1, 2월 이론 강의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강의 시간이 한 3주 가까이, 2, 3주 정도 나왔거든요. 2주 정도는 나와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고 공부 시작할 때 쌤들을 공부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첫 주차, 2주차 때 굉장히 의욕이 높거든요. 의욕이 높고 서서히 이렇게 사그라들다가 또 나중에 조금 다시 올라오다가 그래서 또 이렇게 망각 곡선 같은 경우에도 초반부랑 후반부에 공부하는 내용들이 또 기억이 잘 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큰 마음 먹고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바꿔서 교육 과정부터 들어갑니다. 교육 과정, 심리, 교수 이론 및 공학, 평가, 행정. 잘 아시겠지만 이 5가지 영역이 교육학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어디? 교육 과정과 교육 행정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4가지 영역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2가지는 항상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나머지 3 영역 중에서 2문제가 보통 나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요 영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순서를 바꾼 거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순서대로 해서 전체 진도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교재도 요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후에 나오게 되는 교재들도 다 이 순서예요. 이 순서고 요약노트나 익히도 이 순서에 따라서 재편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러하고 그래서 오늘 시작 자체가 교육 과정이에요.
너무 기대가 돼요. 두근두근해요. 개강의 교육 과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항상 교육의 이해부터 주로 했었는데 교육 과정부터 시작하게 돼서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페이지 보고 있는 부분이 교육학 공부 방법인데요. 자, 우리 1, 2월 강의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시험 보신 쌤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한 번씩 우리 직강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긴 한데 그런 쌤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공부 방법이긴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초반에 공부 방법이 되게 막막해요. 그리고 내가 이대로 하면 되나? 이게 맞나? 이게 공부인가? 이전에 했던 공부하고 느낌이 되게 다른데 이대로 괜찮은 건가?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밀리지 않게. 우리 직강에 나와서 수업 들으시는 쌤들은 강의가 밀리진 않죠. 왜냐면 끝나니까. 내가 아무리 강의를 듣지 않아도 이러고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고 수업은 끝납니다. 그래서 밀린다는 개념은 없죠. 구멍은 날 수 있어요. 강의에 구멍 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보고 끝날 게 아니라서 여기야 큰일 났어가 아니고 다음번 공부할 때 내가 첫 번째 1, 2월 달 공부할 때 놓쳤던 부분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봐야지 하고 체크해 두시면 되는데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강의가 밀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1, 2월 달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 의욕이 넘치는 시기에 우리가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초반에 많이 나오죠. 뒤로 가면 갈수록 됐어.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계속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멈추고 앞에 놓쳤어. 돌려가면서 다시 보고 막 필기 다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듣기 시작하면 강의가 끝이 잘 안 나죠. 그래서 2달 강의인데 석 달, 넉 달, 반년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도 다 못 듣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워낙 많고 교육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공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공부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밀리지 않게 강의를 듣고 소화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최대한 빠르게 듣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넘어가야 돼요. 그냥 안 듣고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서 본 진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본 진도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못 듣고 밀렸던 부분들은 체크를 해두신 후에 분명히 중간중간에 틈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기에 밀렸던 부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듣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앞에 밀렸던 걸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부 시간은 2배, 3배 더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천천히 하면 되니까. 근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부분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밀린 거부터 먼저 하고 본진도를 따라가야지 생각하는 순간부터 끝없이 밀려요. 굉장히 위험한 공부 방법이니까 밀리면 넘어간다. 그리고 틈이 나면 밀린 부분을 가볍게 빠르게 확인한다가 원칙이 돼야 됩니다. 자, 2번째, 복습은 최대한 빠르게. 당일 복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직강으로 월화에 수업을 들으시는 경우에는 월요일 수업은 월요일에 복습, 화요일 수업은 화요일에 복습.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에는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쌤들은 월화는 교육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전공 공부도 해야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초반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후반으로 가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월화에는 교육학만 하시고 다른 날 전공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공부했던 걸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전공 수업이 월요일 오후에 있으신 경우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면 당일 복습이 안 되죠. 근데 당일 복습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볍게라도 훑고 전공 수업을 듣는 거 하고 그냥 이거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봐야지 하고 묵혀두고 보는 거는 공부 시간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당일에 빠르게 복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습에서 2번째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복습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복습 시간 내 강의 내용을 모두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다릅니다. 쌤들 수업 오늘 지금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쌤들은 오늘은 덜해요.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쿠션이 있어요. 시간에 쿠션이 있고 구조화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잡아먹는 시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진도를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거예요. 그럼 복습하실 때 할만한데 그런 느낌인데 내일 수업 들어보시면 막 숨이 차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오늘 안에 다 복습을 한다고 해서 복습을 하시다 보면 1시, 2시, 3시까지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되고 내가 수업을 4시간 정도 듣고 나면
그 1, 2월 달에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수업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복습을 시작한다? 그럼 보통 3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4시, 5시, 6시, 7시? 저녁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저녁 먹기 전까지 공부하시고 쉬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 일과 끝났어. 그래서 쉬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식사하시고 공부를 좀 더 하잖아요. 그럼 개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4시간, 5, 6시간 정도가 거의 맥시멈입니다. 많이 하실 수 있으면 7시간, 8시간도 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수업 듣고 개인 복습 시간이 6시간 이상 나오기가 힘들어요. 잘 안 나와요. 6시간, 7시간 정도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복습의 깊이는 그 시간 안에 전체 범위를 다 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습의 깊이가 되는 겁니다. 공부할 시간과 공부할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초반부터 염두에 두지 않으시면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끝도 없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도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해라. 우리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시험 보는 날인 거예요. 내일 시험 보는 날이고 오늘 수업을 나간 진도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일 시험 보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 진도를 끝내야 돼요. 내일 시험이면 천천히 보고 있지 않죠. 빨리 다 봤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깊이가 복습의 깊이라고 생각하시고 돌리셔야 합니다. 빠르게.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습의 시작과 마무리는 그날 공부한 내용에 인출을 했으면 좋겠다. 자, 인출이 우리가 하는 공부 중에 가장 하기 싫은 공부입니다. 가장 하기 싫은 공부고 가장 효과적인 공부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기 싫은 게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은 건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일 편한 공부 방법이 뭐냐 하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밑줄 치고 옆에 키워드들 써보고 하면 되게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뿌듯함이 있어요. 와, 내가 이만큼 봤어. 즐거워.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고 덮고 나서 인출을 해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많이 피합니다. 근데 인출하는 게 가장 공부가 잘 돼요. 오래오래 암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수업 듣고 나서 복습 시작하실 때 흰 종이 같은 거 연습장이나 아무거나 펴보시고 그날 공부했던 거 쭉 떠올리면서 기억나는 대로 다 써보세요. 막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구조화를 할 거기 때문에 구조화 같은 경우 한번 그려보시고 와 생각보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선만 기억나네. 동그라미만 기억나네. 괜찮아요.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억이 어디까지 나고 어디까지 나지 않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책을 보잖아요. 달라요. 인출을 하지 않고 책을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다 아는 내용들이네 하고 굉장히 가볍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인출을 해보면 내가 알아요. 내가 어디를 알고 어디를 모르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책을 보는 거기 때문에 훨씬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고 공부를 끝낼 때도 뭘 해라? 다시 빈 종이를 꺼내서 다시 한번 인출해 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스스로의 공부가 허접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막 될 때까지 보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인지하고 다음날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높이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긴 알고 여긴 모르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해서 전날 공부하시고 아침에 학원 오시잖아요. 그러면 형성평가 보기 전에 형성평가 볼 진도에 대해서 빠르게 5분이나 10분이나 한 20분 정도만 보시면 굉장히 인출이 잘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건 가짜 아니냐. 바로 직전에 봤으니까 당연히 인출이 잘 되고 까먹는데 그게 그럼 공부 하나하나 차이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날 보고 아침에 다시 보고 인출해보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요게 쌓이면서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가 반복되는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출을 시작과 끝으로 해라.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인출 잘 안 됩니다.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냐? 안 돼도 소용이 있어요. 안 돼도 가치가 있어요. 인지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많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꼭 인출로 시작과 끝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성평가 직전에 빠르게 확인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확인하시고 자, 5번에 보시면 이해, 구조화, 암기, 인출. 자, 요게 쌤들이 초반부 공부를 하실 때 또 염두에 두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부 처음 시작하시면 쌤들 다 공부 열심히 하셨고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없다라고 하면 인출이 돼야 되지 않나? 기억이 안 나는 공부가 무슨 공부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암기 인출에 집중하셔서 일단 외우고 봐야지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반부 공부에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 경향을 보시면 키워드 외워서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다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하고 이해가 되어야만 의미 있는 답안을 쓰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안다. 책을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리고 구조화, 큰 틀을 그릴 수 있다. 요게 양이 많은 공부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이 적으면 구조 안 해도 돼요. 구조 안 하고 그냥 공부해도 되는데 양이 많은 공부를 구조화를 하지 않고 틀을 잡지 않고 시작하면 개별적인 사실들은 낱낱이 기억을 하는데 얘가 어디에 들어가고 얘가 어떤 구조고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돼서 뒤죽박죽이 돼요. 후반부에 굉장히 고생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해, 구조화, 그 다음에 암기 인출이다. 그래서 실제로 1, 2월 달에는 암기보다는 이해와 구조화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 근데 그럼 전혀 암기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 외우려고 애는 쓰셔야 돼요. 근데 외워질 때까지 보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외워질 때까지 보는 게 아니고 외우려고 애는 쓰자. 근데 외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다음번 사이클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 번 확인하면서 용어와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쌤들마다 스타일의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1, 2월 달에 공부 시작하실 때 되게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이 교육학 너무 싫다. 전공은 괜찮은데 교육학 공부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일관되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게 5월 달쯤 되면 확 바뀌어요. 바뀌어서 교육학은 괜찮다. 근데 전공은 나아지질 않는다. 내가 알았던 그 전공이 아닌 것 같아. 속았다.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교육학은 반복이니까. 결국은 1, 2월 달에 했던 부분이 깊이는 조금 더 깊어지더라도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추가되진 않는데 전공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반 이후부터는 훨씬 더 어려워하시는데 처음에 되게 조급해하세요. 그래서 교육학이. 그러니까 말도 생소하고 용어 자체가 좀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말들이 막 근데 전공도 안 쓰지 않아요? 전공 용어들도 일상생활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대신에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학교 다니시면서 전공 훨씬 더 친숙하게 많이 보셨기 때문에 괜찮은데 교육학은 교직 수업을 그 정도로까지 듣지는 않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조급해하지 마시고 반복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도 3, 4월 달에 한번 회독한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되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와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너무 예스러운 표현이라서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고리타분하게 보이지 않을까. 근데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럽긴 한데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통한다라는 옛날 말이 있죠. 되게 웃기네요. 웃기네요. 근데 진짜 그렇긴 해요. 저 기억나는 게 대학원 석사 때 코스워크 할 때 석사 과정이나 이런 데는 교육학 영역은 애초에 베이스가 다 미국 쪽 걸 가지고 오니까 책이 전부 다 영어 교재 원서를 보잖아요. 영어 책을 보는데 어떤 책들은 잘 읽히는데 어떤 책들은 진짜 잘 안 읽히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챕터가 너무 안 읽히는 무슨 말인지 진짜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독서 100편 의자현을 떠올리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몇 번 읽으면 되는지 한번 보자. 한 10번 정도 읽으면 정말 외국어라도 뜻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부에 이게 되게 막막한 느낌이 들 때는 부담을 버리고 편안하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또 좀 편안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찬찬히 해보도록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이렇게 해서 초반부 공부 1, 2월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큰 개괄은 했어요. 큰 개괄은 했고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 입키 빈칸 자료 있죠? 요거 자료 받으시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거 어디다 어떻게 쓰라고 이 빈칸을 주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요것도 챕터별로 진도 나갈 때마다 드리거든요. 근데 완전 빈칸입니다. 이건 완전 빈칸이고 큰 틀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활용하시는 용도가 첫 번째 인출할 때
여기다가 안 채워도 돼요. 안 채워도 되고 손 안 써도 돼요. 그냥 보시고 여기에 뭐가 있었지? 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듣고 나서 이게 거의 진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이런 거 했었어. 기억나는 부분이네, 안 나는 부분이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빈 종이에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면 펜 하나 들고 이걸 보면서 인출을 해보세요. 그래서 인출이 안 되는 부분에 체크 해두세요. 체크 해두고 책 볼 때 이걸 나란히 옆에 놓고 여기 이해가 잘 안 되지, 여기 한 번 더 신경 써서 봐야지. 그런 용도로 1, 2월 달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활용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그 단권어 하시거나 그 정리 노트 만드실 때 이걸 틀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빈칸을 많이 안 드렸거든요. 빈칸이 커지면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좁으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쓰시면서 정리를 해두고 뼈대를 붙여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만의 단거나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기하실 때도 쓰실 수 있는데 아마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알겠지만 익히 교재가 있습니다. 익히 교재가 있어서 여기가 채워져 있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거랑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서 수정하거나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책은 나와 있으니까 바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1, 2월 달에 채워진 자료를 보라고 먼저 말씀을 안 드리고 빈칸을 드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저는 1, 2월 달에 그러니까 재수 이상이시면 괜찮아요. 재수 이상이시면 암기 자료를 그냥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1, 2월 달에 암기 자료 옆에 놔두고 같이 외우기 시작하면 암기만 해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만 하고 공부가 잘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해서 일부러 빈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인출 용도로 주로 쓰셨으면 좋겠고, 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시면서 여기 자료 만드시고 수정하시고, 그다음에 요 틀에다가 바로 쓰셔도 괜찮긴 하는데 요 틀을 토대로 해서 노트 정리를 할 때 이런 구조로 하면 좀 더 쉽게 구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것도 괜찮다. 3월 달부터는 익히 암기 자료, 채워진 책을 가지고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1, 2월 달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합니다. 그 정도고 이 자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스터디도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스터디 관련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스터디 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리고 특히 1, 2월 달에 스터디 할 때 많이 말씀 주시는 질문사항이 뭐냐면 제가 스터디를 해도 될까요?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아는 게 많으면 그냥 스터디 왜 해요? 그죠? 시험 보러 가면 되지. 그리고 애초에 1, 2월 달 공부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시험 경험이 있으시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스터디를 했을 때 얻는 게 클까? 잃는 게 클까? 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공은 모르겠지만 전공은 보통 스터디 필수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업을 듣고 계신 상태에서는 스터디는 필수가 아닙니다. 스터디가 필수가 아니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형성평가를 계속 보니까. 그래서 억지로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혼자 따라가실 수 있으면, 혼자 복습이 된다면 굳이 스터디를 해야 될까?인 거예요. 스타일에 따라서. 근데 사람들 만나서 같이 하는 게 더 괜찮으면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실 때 꼭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은 선생님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스터디를 하시는 게 효과적인 선생님들은 혼자 복습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했는데 하면서 해야지 하고 자꾸 딴짓하고 그날 복습이 자꾸 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런 선생님들은 스터디를 해서 그 스터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시는 게 맞고, 그러지 않고 나는 그냥 진도 잘 나가고 개인 복습 잘하고 수업 시간에 형성평가 보는 거 잘 따라가고 있어. 많이 틀려도 괜찮으니까 잘 따라는 가고 있어. 그러시면 굳이 안 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짜드리는 스터디는 그 전공을 최대한 섞을 겁니다. 최대한 섞어서 타 전공으로 구성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럼 부담이 좀 적어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실제로 아니거든요. 나랑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해도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누가 더 못했을 때 내가 알려줄 때도 그게 나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스터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짜드릴 거라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에서 주로 뭘 하느냐 말씀을 많이 질문을 하세요. 뭐 해야 돼요? 스터디에서 뭘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데 복습 확인이요.
그래서 결국 스터디의 목적은 복습을 한 번 더 강제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 오늘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스터디를 주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2번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스터디 진행에 따라서 복습 양을 정한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주에 한 번 한다. 그럼 이번 주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월요일 날 아침에 와서 같이 확인해 봅시다. 그럼 어디까지 공부해 오고 4명이 한 조면 저는 보통 추천드리는 게 4명이 각자 문제를 만들어 오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문제를 만들어 올 때는 어떤 식으로 답이 명확한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답이 책에 있는 문제를 만들어야 돼. 1, 2월 달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 좀 판단의 여지가 있겠는데요.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돼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써봐. 이런 거 말고 책에 답이 명확히 있는 거를 중심으로 4분이 한 조면 예를 들어서 10문제씩 만들어 오자. 진도가 많으면 20문제씩 만들어 오자. 15개씩 만들어 오자. 각자 만들어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럼 그런 말씀하세요. 문제가 겹치는데요. 겹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겹치면 모두가 거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겹친다고 또 잘 푸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만들어 왔는데 내가 못 푸는 경우들도 흔히 있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겹치면 이 정도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는 부분이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제일 안 좋은 공부 방법이 나눠서 해오는 거. 누구 어디까지 문제 내오고 누구 어디까지 만들어 오고 그러면 거기만 주로 많이 보세요. 최악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공부를 전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각자 전체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 와서 각자 풀어요. 그래서 형성평가 문제 만들어서 같이 푸시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서로 질문을 하고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의외로 설명하는 게 진짜 좋아요. 내가 누구한테 설명해 주는 게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의외로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짧게 하시는 분들은 2, 30분도 하시고 그다음에 복습 스터디는 절대 1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1시간을 넘기면 딴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부가적인 다른 좋은 친목 활동들이 끼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목이 나쁜 건 아닌데 그건 스터디 시간에 포함을 안 시키고 스터디 하시고 끝나고 식사를 하시든지 괜찮아요. 친목을 도모하시는 건 괜찮은데 스터디 자체는 순수하게 1시간 안에 끝나야 됩니다. 30분 정도만 해도 사실은 크게 무리 없으니까 그 시간 지켜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직강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을 지금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전, 저희가 9시에 수업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8시 즈음부터는 저희 401호하고 402호를 아침 스터디 강의실로 쓰십니다. 그래서 수업 전까지 여기 모여서 같이 편하게 얘기하시고 본 강의실은 일찍 오신 분들이 공부하시죠. 개인 공부하시기 때문에 서로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요 아침 스터디는 401호, 402호에서 8시 즈음부터 진행하시면 되고요. 끝나고 나서 스터디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끝나고 나서 하실 때는 301호입니다. 저희 지금 직영상 강의실이 301호로 잡혀 있는데 오후 대신에 여기는 개인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6시 정도까지는 자습실로 저희 수업 들으신 쌤들 쓰실 수 있거든요. 301호 쓰실 수 있어서 복습하고 가시는 경우에도 301호에서 공부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후 스터디는 스터디도 하시고 개인 공부도 하시고 섞여 있기 때문에 보통 앞쪽에는 개인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하시고 뒤쪽에는 스터디 하시는 쌤들 모여서 서로 약간 배려 하시면서 너무 큰 아침 스터디 때는 되게 화기애애해요. 우하하하하 하면서 그래서 되게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스터디 많이 하시는데 가면 그렇게 웃을 일이 있나? 그래서 교육하기 그렇게 웃긴가?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괜찮은데 오후 스터디 때는 서로 약간 공부하시는 분들, 스터디 하시는 분들 소음이 있어도 조금 배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조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완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직강 같은 경우에 받을 거라서 제출하시면 짜서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릴 겁니다. 필수 아니고 선택이니까 편하게 신청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보통 수업을 하면 오늘은 지금 첫 시간이 오리엔테이션이라 약간 빨리 끝나긴 했는데 저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잘 안 되긴 해요. 잘 안 되긴 하는데 보통 한 번 수업할 때 3번 정도는 쉬어가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교육과정 구조화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 저기 입구 쪽에 지금 3층에도 있고 8층에도 있는데 학원에서 물티슈 쓰시라고 1일 날 나오시는데 고생하셨다고 가져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